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민정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금천 지역을 위해 일할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천구청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한 두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오봉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금천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오봉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유성훈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5가지 주제에 대한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보충 질문,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음소거 처리됩니다. 발언 시간은 앞쪽 타이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과 토론 주제 그리고 질문은 금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작 발언 순서입니다. 시작 발언에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오봉수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금천구청장 후보 오봉수입니다. 저 오봉수는 금천구민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금천구 의원, 서울시의원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민원 해결사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를 교육할 줄 알고 이를 풀어낼 줄 알며 이를 성공시키는 탁월한 능력과 추진력 있는 행정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안 된다, 힘들다는 사업도 끈기 있게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어 사업을 성공시키는 능력과 행정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금천구의 수건사업으로는 경전철 추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 있는 추진, 공군부대 부지 개발, 중고등학교 재배치, 교육환경 개선, 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 산적한 주요 수건사업을 주민들은 오봉수는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과 행정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살고 싶은 도시 금천, 오고 싶은 도시 금천, 금천 구민과 함께 이번에는 오봉수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도 정권 교체를 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에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진력 강하고 행정 전문가인 저 오봉수를 금천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천구 발전의 적임자, 금천이 키운 준비된 구청장, 이번에는 국민의힘 금천구청장 후보 오봉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유성훈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유성훈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아픔을 겪으신 모든 금천구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금천구는 방역과 함께 골목경제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600억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서울시 최초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전 구민 건강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들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금천구는 서울의 막내 자치구로서 경찰서와 소방서가 차례로 개설되었고 대형 종합병원 착공, 신안산성 착공 등 구민의 수건이었던 자족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금천구 예산을 2018년도 3,900억 원에서 2022년도 6,200억으로 살림살이를 크게 늘렸고 3년간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최고 등급,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여성, 아동, 청년, 그리고 어르신과 사회적 경제 5대 친화도시 인증,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라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변방 소외 지역이었던 금천구가 지하철과 대형 종합병원이 만들어집니다. 신설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촉진되고 종합병원이 완공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철제상가와 유통상가 개발과 공구분대 이전을 통해 금천구가 서남권 관문도시로 중학교 신설, 진로진학센터, 서설미술관을 포함한 역사 문화 미래도시로 복지대전 설립을 통한 어르신 복지도시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 발전 기대해 주시고 저 기호 1번 유성훈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금천구는 지벨리 IT 관련 회사 그리고 대형 의류상설 할인 매장 등이 있고요. 또 6개의 전통시장 등 다양한 지역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금천구는 쥐벨리가 있고요. 전통시장, 골목 상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선 쥐벨리에는 여러 가지 게임 기업들, 또 ICT, 4차 산업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제1회 패션 영화제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패션 기업과 쥐벨리 기업들을 통해서 ITC와 이걸 연결한 혁신 창업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희 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금천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립을 해서 금천구가 청년과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도시로 또 살고 싶은 도시로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금천구는 전통시장과 현대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이 먼저 살아나가야 된다는 신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전통시장 주차난 확보, 또 환경 개선, 또 각종 축제와 이벤트 행사에 대한 지원 이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열심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또 지역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서 골목경제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봉수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 지벨리 산업관광, 노데오 거리 조성, 패션, 쇼핑 관광, 천년 고급도시 역사문화 관광,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할 것이며 주민 고용 보조금을 확대하여 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금천 구민의 취업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전통시장의 고질적 한계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6개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과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저금리 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서울시장 공약사항인 일상회복지원금 확대, 안심금리 이자 지원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 남았는데 마치시겠습니까?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도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모든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적도 중국, 베트남, 또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금천구에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 갈등 해소 및 지역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한 두 후보자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문화 사회라고 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는 한 학년 전부가 다문화 학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관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해결할 방안은 수월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융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천구 다문화지원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다문화 가구 2세대 자녀들의 융화를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융화와 화합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시간 종료하겠습니다. 유성훈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금천구는 약 한 1만 3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서도 영등포, 구로와 함께 대표적인 다문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또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금천구에서는 서울시 금천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그다음에 금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구성원들을 잘 공존해서 이 공존된 사회를 좀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런 사회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갖고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들을 같이 껴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또 다문화 쉼터 조성 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봉수 후보자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유성훈 후보께서는 금천구 가족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왜 지난 거의 4년 동안에는 하지 않고 이제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네. 이미 금천 다문화 가족센터는 현재 시흥 일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족센터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산 일동 쪽에 또 특히 다문화 인구가 많은 곳으로 신설, 확대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였고요. 지상 7층 규모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는 완공을 해서 다문화와 함께 저희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가족센터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유성훈 후보자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다문화라는 개념이 부정확합니다. 요즘 이제 상호문화 뭐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금천구는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국 동포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 교육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오봉수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실 이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에는 이 중국 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국 교포들의 문제에 있어서 교육 문제 말씀하셨죠? 예, 교육 문제는 지금은 이 외국인과 우리 아이들과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학교를 운영한 사례들도 있었죠. 그러나 다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 한 곳에서 함께 이 교육하면서 학습하면서 생활하면서 우리 국민으로서 키워나가야 한다고 저 오봉수는 생각합니다. 네, 발언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 노인 인구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 인구에서 약 2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노인복지 정책의 큰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일자리, 두 번째는 주거복지, 세 번째는 건강복지입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4년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금천 시니어 클럽을 창립했고요. 시니어가 운영하는 함께 그린 카페, 또 서울시 최초의 시니어 편의점인 착한 상해, 또 어르신 택배 사업인 금빛 택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했습니다. 동시에 인생 이보작 지원센터인 50% 센터도 저희가 건립을 완공해서 매년 3,200여 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1년에 약 한 110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보린주택 사업이나 이런 그 어르신들이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건강복지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기억다방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복지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어르신 복지 더 확충하고 열심히 도와나가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봉수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노인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노인의 활동 영역을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부업 활성화와 이로 인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초기 방안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지속적인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과 경로당을 연결하는 부업 일자리의 기본적인 지원 방안을 지자체에서 준비하여 지속적인 상생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기업에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또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앉아서 많이 그렇게 소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 배송차 한 2대 정도만 운영해 주면은 어르신들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고 또한 기업에서는 이 발주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시스템을 확충하면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유성훈 후보자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이 제일 걱정입니다. 건강 복지를 위해서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동시에 어르신들이 접근성, 이 공공복지 보건 시설을
측정할 수 있고 공공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오봉수 의원님이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복지 차원에서 공공복지시설의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좁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걸어서 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복지센터를 각 동별로는 쉽지 않지만은 두 개의 동의 한 중심부에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건립해서 어르신들이 누구나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4년간 보면은 우리 대한노인회가 이전을 했는데요. 가서 보면은 참 이 양쪽 의자에 놓는 사이로 이렇게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공간에 이렇게 건물을 주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뭘 하더라도 한 가지 하더라도 좀 풍족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 편안한 그러한 휴식 공간 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봉수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어르신들 건강복지로 인해서 공공복지 접근성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기존에 이렇게 4년 동안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 체제가 나아졌다? 과연 어르신들이 흡족하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성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금천구는 이미 건강복지를 위해서 1보건소, 3보건지소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 옆에 보건소가 있고요. 독산동 쪽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독산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접근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셔서 시흥 3동 지역에 방미 보건지소가 이미 완공돼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 13단지 분소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건지소를 착공하기 위한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한 1보건소, 3보건지소 체제가 완공이 되면 접근성이 좀 더 활발해지고 어르신들이 공공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구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만성 건강 질환이라든지 이런 건강관리도 이용하시는, 그래서 어느 구보다 서울시 25개 중에서 어느 구보다도 접근성이 강화되는, 그래서 건강복지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토대와 과정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금천구가 어르신들의 복지를 공경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금천구로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환경 관련 질문입니다. 금천구에는 노후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 많은데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에 대한 두 후보자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천구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70년대, 80년대 초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 지원과 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 주거 정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공약 사항인 신통계획과 연계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세입자 보호 또한 잊지 않고 사업성 저하로 소외됐던 지역도 함께 끌고 가겠습니다. 또한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간소화와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기구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충수 높이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추가 등 노후 주거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에 현재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의 효율적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 이전까지 지속적인 안전 관리 확대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성훈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천구는 과거 구로공단의 배후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계획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골목길이 많고 연립과 빌라, 저층 주거지가 많아서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저층 주거지를 확연히 구분되는 도시 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정비 지원 전담반인 주거정비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저층 주거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정비 컨설팅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동서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산동과 시흥동 등 동쪽 저층 주거지역은 서쪽보다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구주도로 동쪽 지역의 도시와 주택 정비를 총괄할 대책기구와 균형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금천형 저층 주거지 개발에 주력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봉수 후보자 보충 질문 가능하십니다. 예, 우리 유성훈 후보께서는 저층 주거지를 개발할수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다가구 다세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민주당 표가 많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천구에는 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금천구의 저층주거지 개발에서의 핵심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엮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1종 주거지역은 4층, 5층밖에 못 짓고요. 2종 주거지역은 7층 정도로 규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천구의 구청장은 도시계획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4년간 구청장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골목길을 하나로 1종 주거지역과 2종 지역으로 나눠져 있느냐. 제가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항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진짜 호소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구두선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법이 구비되고 또 제도가 완비돼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도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천구에서는 주거정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의견들을 반영하는 주거정비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성훈 후보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민간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의견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데요. 주민들 중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또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하는데 우리 오봉수 후보님께서 이런 찬반의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지
좋은 방안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음지와 양지가 있듯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꼭 찬반의 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행정기관에서의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이 찬성이 뭐 60% 반대가 20%라고 하더라도 그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통 담당관이나 아니면 이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또 이 부구청장을 도시계획 전문가 기술직을 영입해 와서 이 전반적 금천구의 도시계획을 금천구에 맞는 그러한 것을 시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에 있어서는 민간이 좋다, 공공이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이 여건에 따라서 이 공공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민간이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정확히 알려주면서 하다 보면은 이 의견들이 모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발언 시간 종료됐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 공군부대 이전 그리고 개발에 관한 문제는 금천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금천 구민의 절반 이상이 공군부대의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군부대 이전을 위한 노력은 주민들과 함께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군부대 이전은 10년 이상 묵은 저희 금천구 숙제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사업은 이전 후보지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금천구에서는 공군부대 이전 후보지와 관련해서 구민위원회도 이미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일부 존치 후 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전 협의 요청서를 이미 작년에 국방부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국방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또 지금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국방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가 해결되고 공군부대 이전 부지에 중학교가 신설하고 국제외국어 센터, 그다음에 금천구의 미래형 먹거리 산업들을 유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군부대의 완전 이전, 또 공군부대 일부 존치 후 개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군부대 이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오봉수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군부대는 독산동에 약 한 37,800평 규모입니다. 뭐 방금 유성훈 후보자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구의원하면서 2007년도 겨울에 공군부대 사령관과 여단의 국방부 또 시설단장과 같이 협의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군부대 종합행정타워를 인근에 건립하기로 했었고 그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군부대가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게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시절에 사실 예하 대대들은 다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사령부만 존치하기 때문에 그 완전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갈 부지가 없었을 때는 이 사령부 빌딩 하나 존치하면서 나머지 한
90% 정도는 우리 개발해서 우리 금천 구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저 오봉수는 생각합니다. 네, 유성훈 후보자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공군부대가 현재 우리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평택 이남으로 이전할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군부대 이전의 완전 이전은 어려운 이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압축 배치 후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봉수 의원님께서 압축 배치에 대한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7년경인가 그때 이제 이 여단 사령관과 국방부 시설단하고 금천구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하 대대들은 다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빵카가 시설이 완비된 그러한 빌딩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 활동하는데 군사작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이 주민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50%의 군부대가 존치하고 50%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실 거의 공군부대 그 사령부 3,000평에서 5,000평만 거의 활용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를 짓고 또 우리 주민 편의시설 대형 공원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도 하고 또 이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산학 협력을 그런 R&D 사업도 조성할 수 있는 그렇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아까운 부지를 50%만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주민들은 용납치 않습니다. 저는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봉수 후보자께서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전 후보지 그 선행에 있어서 구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때 구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50%는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50%는 뭐 개발을 한다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러한 위험한 발상을 했는가 그 당시 청장인 유성훈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예, 아마 오봉수 의원님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민위원회에서 논의돼서 진행된 부분은 완전 이전이냐 압축 개발 후 이전이냐 이런 두 가지를 크게 논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압축 배치 후 이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방안으로 구민위에서는 확정이 됐고요. 그 압축 배치 비율이 몇 프로냐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의 요구가 있고요. 또 우리 금천구 요구가 있습니다. 50%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50%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50% 논의가 된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 공군부대 부지가 약 한 3만 8천 평 되는데요. 저희 금천구에서는 10%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도 어느 정도 동의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중학교 신설 또 여러 가지 산업시설 또 공원 조성 이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대는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발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금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천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후보께서 지금 발언 시간을 굉장히 잘 엄수하고 계신데요. 대체로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예, 타이머를 보시면서 답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보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책 검증 토론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후보자 간의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공약 발표 후에는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은 30초,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의 시간이 부여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약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후보자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천구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또한 주민들의 그 수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난곡에서 벽산아파트, 은행나무, 대명시장, 현대시장이 있고 금천구청역까지 경전철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개발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공군부대 이전을 일부 존치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완전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일어난 사업 진행이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또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통해서 또 이 행정 간소화를 통해서 용적률 상향과 층수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서 금천구는 산업관광, 또 패션관광, 그다음에 역사유적 관광, 또 이 역사물 복원해서 이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하면은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고 많은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은 어디로 학군 좋은 데로 이사할까 그러한 학부모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육 환경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서 우리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유성훈 후보께서 직접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 환경 개선이 저희 금천구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고민과 학부모님들이 고민들을 덜어줄 진로진학센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봉수 후보님께서 많은 교육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실 생각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예, 명문학교 그러는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명문고등학교로 만들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께서는 중학교 신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 수, 학급 수를 대비했을 때 중학교 신설은 불가다. 그래서 저 오봉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학교를 재배치하자. 고등학교를 재배치하면서 이 공군부대 이전 부지에 중고등학교를 유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의 밀집 지역과 오늘날의 밀집 지역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의 통학거리들이 서로 간에 이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늘중학교 이전 문제에서도 제가 당사자였는데요. 예산 없다, 돈 없다, 이렇게 평평성이 많았다 그러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기동대 부지 교육청에서 못 사죠.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서울시 땅을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전수조사해 와라. 그리고 공시지가 맞춰서 맞교환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늘중학교 이전 부지를 예산 없이도 확보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유성훈 후보자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공약 발표 내용 중에서 금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금천구는 쥐벨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쥐벨리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다리 아시죠?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종합지원센터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통체증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쥐벨리의 교통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이 경부선 그러니까 국철 1호선 지하에 금천 구간을 지하화한다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철 1호선 경부선만 지하로 되면은 이 쥐벨리 내 교통량은 원활하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천교 구간 이 철산교 구간에 그 광명과 쥐벨리 3단지에 이어지는 다리를 건설하면은 만만하게 교통난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면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3단지와 간과 두산길에 지하차도 건립을 해서 제가 서울시의원 하면서 그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도 하고 또 철길 과 시흥대로 측은 확장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지하차도 공사가 추진되어지지 않고 잠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하는 단체장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시 사업이더라도 자치구에서 노력을 해야만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어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체하고 그냥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성훈 후보자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발전위원회에서 5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가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경전철 금강선과 벚꽃로 확장, 동서간 도로 개설 등 도로 확충과 저층 주거지 주택 정비, 철제 교통상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미래교육 역사 문화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부지에 중학교 신설을 하는 등 공교육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서울미술관, 금천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돌봄과 복지 건강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금천 복지자단을 설립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조성하고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이 완공되면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의료복지시설과 1보건소, 3보건시설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혁신으로 정의롭고 이로운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1동 1행복센터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계획을 넓혀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상가의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 환경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과 시흥계곡 안양천 생태공원화, 독산동 재활용 처리장 조기 이전 등을 통해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고 지속가능을 할 수 있는 금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봉수 후보자께서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은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가는 금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서울시 의원하면서 서서울미술관을 유치하기 부단히 노력해서 겨우 금천구에 서서울미술관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또
행정혁신의 도시 질문 금천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유성훈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서울미술관은 오봉수님께서 정보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설계 공모가 완료됐습니다. 서서울미술관의 착공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서서울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국민들의 문화 욕구가 조금이나마 충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서서울미술관이 부지입니다. 금나래 공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서서울미술관이 공원이 절반이다, 공원이 없어진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 금천구청 역사와 연계대한 서서울미술관을 착공하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금천구청역 앞에 금천구민의 광장을 신설하고요. 또 금천구청역과 안양천을 연결해서 서서울미술관, 금천구청역 앞에 구민의 광장, 그리고 안양천을 연결하는 이런 공원 확대 계획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완공이 된다면 서서울미술관으로서의 문화 가치도 높이고 또 공원이 줄어드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봉수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혁신 미래도시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행정가로서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데 무슨 행정혁신을 합니까? 어떻게 주민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대피하고 있는데 눈사람을 출입하지 않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공서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나?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정책 선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는 저는 절대 하지 않고 제 정책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드리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행정혁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소통과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스스로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금천구가 행정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번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도 주민참여형 예산 제도도 있고요. 주민참여 시민감사관 제도도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일동 1행복센터라는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동에 여러 가지 마을 활력소와 마을 관리소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일동 1행복센터가 만들어지면 주민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지고 또 구정에 동정의 주민들이 주인이 되십니다. 앞으로 저희 금천구가 주민자치 3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확대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공통 질문을 두 후보자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동일합니다. 금천구청역을 비롯한 금천구 소재 지하철 역사가 많이 노후되어 있는 걸 아실 텐데요. 교통약자 이동 불편과 고압선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청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그 노후한 지하철 역사 개선 방안에 대한 두 후보자의 생각을 궁금해합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금천구청역의 경우는 1981년도에 건립된 오래된 역사입니다. 제가 민선 7기 구청장을 임기를 시작하면서 3+1 사업이라고 선정을 해서 별도로 관리할 만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금천구청 역사의 개발의 경우에 민자역사 사업이 유찰된 바도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연통공장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연통공장 부지가 약 한 3,000여 평 됩니다. 이것과 동시에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역의 복합 역사와 또 금천구청역 앞에
구민의 광장을 조성을 해서 구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우리 청소년들이 주말에는 버스킹도 하고 문화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이런 금천구청역이 개발이 된다면 안양천과 연결을 해서 안양천 공원, 금천구청 역사, 복합 역사, 또 금천구민의 광장, 아까 말씀드린 서울 미술관 이 부분이 완성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금천구청역 광장, 금천구청역 복합 개발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봉수 후보자 답변 듣겠습니다. 예, 금천구청역, 독산역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준공된 지가 41년 정도 지났죠. 서울시 내 역사 중 출구가 하나뿐인 유일한 역사가 금천구청역입니다. 금천구청의 입지 인근의 미니 신도시 개발 등으로 유동 인구가 나날이 급증하고 시설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죠. 역을 중심으로 한국철도도시공사 소유의 토지 약 한 4,700평 정도를 이 코레일 민자 사업으로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공모 사업이 총 4회를 공모를 했는데 유찰로 장기간 사업이 미추진되어 있는 그런 좀 굉장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이 금천구에서는 이 도시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그걸 던져 줬었을 때 이 코레일과 민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천구청에 급행열차 정차가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간다는 것도 못하고 네,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자, 토론이 점점 이제 마무리 순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진행하면서 두 후보자께서 아쉽거나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오봉수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무리 발언입니까? 네,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이 4년 전을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훈 구청장 후보와 저 오봉수가 4년 전에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에서도 이기고도 제가 구청장 후보가 되지 못했죠. 어떻게 문서 작성해서 허위로 사실을 정치 시인도 아니면서 정치 시인 가점을 신청해가지고 경선에 참여합니까? 이건 공문서 사무소 위조죠. 이런 양심 없는 자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자 한다는데 저로서는 가슴 아픈 따름입니다. 이제는 양심이 바른 정말로 진실로 주민을 섬기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제가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았다고 많은 주민들이 막 울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생활 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를 선택하고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저 일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성훈 후보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23만 금천구민 모두가 활짝 웃으실 수 있는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금천의 지벨리에는 유수의 IT 기업과 패션 아울렛들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천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1회 패션 영화제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 소망과 목표는 금천구가 ICT와 패션을 중심으로 한 혁신 창업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천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금천구가 청년과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쉼표 없는 금천 반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이 서남권의 관문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4년은 금천의 서울이 핵심 도시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유성훈은 실력은 실적이 증명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으로 4년간의 실적으로 혁신도시 금천,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유능한 일꾼, 일 잘하는 기호 1번 유성훈에게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금천구 지역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길 하는 바람입니다. 6월 1일 선거일에 많은 유권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인 선거일에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사전 투표를 통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